부자가 되는 집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방이 밝고 조용하며 균형이 잡혀 있다는 점이죠. 풍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의 자리와 흐름을 우리 삶에 맞게 정리해 공간의 기운을 밝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고 비어있는 자리는 알맞게 채우면 머물복은 단단해지고 새던 돈길은 자연스레 막힙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만나는 자리라 기운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운과 재물운의 흐름도 금세 탁해지죠. 특히 돈은 물 새듯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주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주방에 무엇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음의 기운을 누르고 재물운을 높일 수도 반대로 건강을 해치고 돈길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방 관리만으로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유 있는 집들의 주방에는 공통된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간단한 풍수 원칙으로 돈이 새는 주방을 재물운이 머무는 주방으로 바꾸는 법을 한눈에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기운을 모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첫 번째, 빈 항아리와 도자기는 주방에 두지 마세요. 예로부터 항아리는 기운이 머무는 그릇이라 하여 혼이 깃들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집안의 재물 창고로 보죠. 그래서 재물과 직결되는 주방에 비어있는 그릇을 두는 것은 곧 재물의 그릇을 비워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유로 항아리를 부엌안이 아니라 장독대에 두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마당 한쪽에 모셔두어 곡식이나 장, 김치처럼 가득 찬 상태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는 예전만큼 항아리를 쓰지 않더라도 주방에는 여전히 도자기 그릇, 빈병, 장식 항아리가 많은데요. 빈 항아리는 마치 쌀독을 열었는데 쌀이 한 톨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허전함을 남기고 재물운의 그릇을 텅 비워두는 꼴이 되죠. 만약 집에 이런 빈 그릇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깨끗이 씻어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물기 없이 완전히 말립니다. 뚜껑이 있는 항아리나 도자기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기운이 새지 않게 하고 뚜껑이 없다면 입구를 아래로 살짝 뒤집어 빈 그릇에 기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줌의 곡식을 채워두세요. 예를 들어 쌀 한 줌, 콩 한 줌, 말린 허브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또 보이는 선반에는 비어 보이는 그릇을 올리지 말고 채워져 있거나 뚜껑이 닫힌 그릇만 두어 시야를 단정히 하세요. 주방은 집안의 밥줄이 흐르는 곳입니다. 작은 그릇 하나라도 채우고 닫고 단정히 두는 습관이 주방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재물복이 머무를 자리를 차분히 마련해 줍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두 번째, 정수기는 불 옆에 두지 마세요. 예전부터 물독은 아궁이 곁에 두지 않는다고 했죠. 말 그대로 물과 불을 바로 붙여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방은 불로 밥을 짓는 자리인데 불 옆에 정수기가 바짝 붙어 있으면 물기운이 불을 눌러 공간이 금세 눅눅하고 무거운 느낌이 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모닥불이 잘 안 붙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수기를 불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싱크대나 냉장고 쪽 벽면처럼 불과 마주 보지 않는 자리가 좋습니다. 당장은 옮기기 어렵다면 중화부터 해주세요. 정수기 옆에 작은 화분 한두 개를 놓아 물기운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정수기 아래에는 우드 트레이나 도마를 깔아주세요. 나무가 물과 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정수기의 방향을 살짝 틀어 레인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게만 해도 한결낫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세 번째, 검은 수치나 검은색 천은 주방에 두지 마세요. 주방에서 검은색을 과하게 쓰는 건 젖은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물기운만 세지고 불기운은 약해져 살림의 흐름이 둔해지죠.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검정은 물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색이라 과해지면 불기운을 눌러버립니다. 그 결과 손이 더뎌지고 공간의 온기가 떨어지며 집안 흐름이 무거워지고 돈의 물길도 얕아져 모일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취나 제습 때문에 숯을 주방에 두시는데 검은 숯을 드러내 놓는 건 배수구를 더 넓히는 일과 비슷합니다. 좋은 기운이 그릇에 고이기보다 스르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가 되죠. 특히 싱크대나 배수구 근처에 두면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검은색 천도 같습니다. 검은 행주, 덮개나 매트는 빛과 불기운을 흡수해 암막 커튼처럼 공간의 기운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대가 어둡고 침침하면 손이 덜 가고 정리도 미루게 되어 살림의 리듬까지 느려집니다. 만약 숯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이지 않게 사용하세요. 뚜껑 있는 용기나 밝은 도자기에 담아 하부장 안처럼 눈에 안 띄는 곳에 두고 싱크대나 배수구 근처는 피하면 됩니다. 행주 등 천류는 밝은 톤으로 바꾸어주면 주방이 훨씬 가볍고 환해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네 번째, 주방에서 향초나 향을 오래 켜두지 마세요. 향초를 오래 켜두는 건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집을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환기할 땐 도움이 되지만 오래 두면 원치 않는 것이 들어올 수도 있죠. 풍수에서 불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방향을 크게 바꾸는 강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있는 곳이라 불이 켜진 시간이 길수록 공간의 기운이 예민하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물론 음식 냄새를 없애거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잠깐 켜는 건 무방합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사용은 은은한 향이 냄새를 정리하고 잠깐의 휴식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향이나 초를 장시간 켜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제사에서 초를 켜는 행위는 영혼이 들어와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불을 오랫동안 켜두면 원치 않는 기운까지 머물 수 있는 빈자리를 열어두는 셈이 되죠. 그러므로 향초와 향은 필요할 때만 짧게 켜고 사용 후에는 불씨를 꼭 끄고 환기해 주세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주방의 기운이 한결 고요하고 단정해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다섯 번째, 묵은 음식이나 상한 곡식은 즉시 정리하세요. 무속에서는 썩은 음식에 잡된 기운이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풍수에서도 주방의 음식은 곧 식복과 연결되니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냉장고와 찬장은 가족의 식복을 모아두는 창고입니다. 맑은 물 위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물빛이 변하듯 쉰 그릇 하나가 주방의 전체 기운을 순식간에 흐리게 합니다. 누구나 바쁠 때가 있어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로부터는 이런 상태를 살림관리의 빈틈으로 여겨 식복을 깎고 가난을 부르는 습관이라 경계했습니다. 특히 쌀, 보리, 콩 같은 곡식이 오래되어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면 밥의 기운이 약해져 집안의 활력이 떨어진다고 보았죠. 햅쌀에 묵은 쌀이 조금만 섞여도 윤기와 향이 죽는 것처럼 상한 음식 하나가 식복의 맑은 흐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묵은 음식, 상한 곡식은 바로 비우고 냉장고와 곡식통은 늘 단정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식복이 모이고 집안 기운이 밝게 흐릅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여섯 번째, 수조나 수족관은 절대 주방에 두지 마세요. 주방에 수조를 두는 건 불 앞에 습기를 계속 보태는 것과 같습니다. 물기운만 세지고 불기운은 눌려 살림의 리듬이 둔해지죠. 주방은 원래 물을 많이 쓰는 자리라 물의 기운이 이미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 그릇인 수조나 수족관까지 더하면 물이 과다해져 불의 기운을 눌러버려요. 그 결과 끓어야 할 국이 미지근해지듯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밥 짓는 손길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차이입니다. 주방의 물은 쓰고 흘려보내는 물이어야 가볍고 산뜻한데 수조는 고여있는 물이죠. 조리대 한복판에 작은 저수지를 들여놓은 셈이라 물기운만 키우고 불의 역할을 약하게 만듭니다. 흐르던 개울이 웅덩이가 되면 금세 탁해지듯 돈의 흐름도 속도가 떨어지고 탁해질 수 있죠.
현실적인 면에서도 수조는 손이 많이 듭니다. 물을 자주 갈고 통을 닦아야 하고 주변 습기가 올라 꿉꿉해지며 물때나 곰팡이도 쉽게 생기죠. 청소거리가 늘수록 조리대 정리는 미뤄지고 공간이 어수선해져 풍수에선 재물 흐름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조나 수족관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원칙은 주방 밖입니다. 수족관처럼 물 기운이 큰 물건은 거실이나 채광 좋은 창가 등 수의 기운이 과하지 않은 곳에 두세요. 주방처럼 물이 이미 강한 자리만 피하시면 공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도 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7번째, 주방에는 큰 거울을 두지 마세요. 주방에 큰 거울을 두는 건 이미 꽉 찬 냄비에 물을 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넘쳐 흘러 결국 손해가 되는 셈이죠.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주방만은 예외입니다. 작은 손거울이나 벽면에 고정된 유리처럼 생활 편의를 위한 소품은 괜찮지만 크기가 큰 독립형 거울을 주방에 들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주방은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이자 물, 즉 수기운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화구와 각종 전자가전이 이미 강한 불의 기운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큰 거울은 빛과 불 기운을 증폭시켜 주방의 물과 불의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공간의 에너지가 산만해지고 돈의 흐름이 트이지 않아 모일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간이 딱 맞은 찌개에 소금을 한 번 더 넣어 맛을 망치는 것처럼 큰 거울은 이미 충분한 불의 기운을 더 키워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정리하면 주방에서는 작고 실용적인 거울은 가능하되 큰 전신 거울이나 스탠드형 거울처럼 기운을 키우는 거울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8번째, 칼, 가위 같은 날붙이는 드러나지 않게 보관하세요. 바늘 한 올만 밖으로 나와 있어도 옷감이 걸리듯 드러난 칼끝은 살림의 흐름을 살짝씩 긁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날이 보이는 칼이나 가위 같은 날붙이가 눈에 띄면 집안의 기운을 끊어 다툼과 재앙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녹슨 칼이나 날이 부러진 칼은 무속에서 흉한 기운을 부르는 물건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날 선말이 마음을 베듯 드러난 칼끝은 공간의 기운도 툭 하고 베어 흐름을 거칠게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관해 보세요. 칼은 상단 덮개가 있는 칼꽂이나 칼집 또는 서랍용 칸막이 트레이에 넣어 날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보관하세요. 자석 거치대를 쓰더라도 칼날이 정면으로 사람을 향하지 않게 측면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가림판이나 칼집을 더해 반짝이는 날끝을 숨겨주세요. 오래 쓰지 않는 가위나 커터류는 날 보호 캡을 씌우거나 서랍 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무엇보다 녹슬었거나 날이 깨진 칼은 쓰임을 다한 것이니 천이나 신문지로 감싸 안전하게 바로 폐기하세요. 싱크대에 잠깐 세워두는 습관만 줄여도 햇빛에 번쩍이는 칼끝이 집안 기운을 긁는 일이 사라집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비법 9번째, 부적이나 미신적인 물건은 주방에 두지 마세요. 주방은 집안의 재물복을 맡는 자리이자 밝고 반듯한 기운이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부적, 부적 모양의 장식, 미신적 상징물 등은 집안의 기운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주방에서는 재물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눈에 잘 띄는 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문에 붙어 있으면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정리하면 주방은 집안 살림과 복이 드나드는 문턱이므로 미신적인 물건은 주방 밖으로 옮겨서 주방은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기운이 한결 고요하고 반듯해집니다. 좋은 주방은 곡식을 곱게 익히는 따뜻한 아궁이와 같습니다. 불과 물이 알맞고 그릇이 단정하면 쌀 한 줌도 고슬고슬한 밥이 되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필요 없는 것 하나 비워내고 빈 그릇엔 한 줌을 채우고 쓰고 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소박한 동작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집안의 식복과 재물운이 차분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실천하신 한 가지가 내일의 밥이 되고 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정성이 자라나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